대단원 종합 문제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이렇게 네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각각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세 가지씩이죠. 그러면 3의 4제곱이 됩니다. 정답은 81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7가지 색이 있습니다. 4가지 색을 골라서 이 오른쪽 도형에 색을 칠하는 문제입니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7가지 색깔 중에 4가지 색깔을 선택해야겠죠? 그것은 7C4가 됩니다. 그리고 4가지 색깔을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요. 이것들을 회전시키다 보면요. 같은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순열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4-1 팩토리얼을 곱하면 됩니다. 결과는 210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6개의 숫자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6자리의 수를 만드는데요. 6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푸시려면 이 6의 배수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6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과 같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의 배수, 이 6의 배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3의 배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짝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짝수여야 한다. 자, 문제의 조건처럼 6자리 수를 만든다고 할 때 이걸 네모칸으로 표현해 보면 자, 이렇게 배열을 된다고 해보죠. 짝수가 되어야 되니까요. 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2가 유일합니다. 한 자리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 3의 배수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요. 3의 배수의 특징은 3의 배수들을 나열을 시키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6, 9, 12, 15 18, 21 이렇게 나열되는 것들이 3의 배수일 텐데, 자, 이 3의 배수의 특징은요, 각 자리의 합, 각 자리의 숫자를 더했을 때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시죠. 3, 6, 9, 그 다음은 3, 이와 같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각 자리의 수의 합들이 전부 3의 배수가 나온다. 이것이 바로 3의 배수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이 특징을 살려서 문제를 해결해 볼 텐데, 이 6개의 숫자들을 다 전부 더해 보면요. 자, 2 그리고 4, 6, 9, 12 합이 12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6자리 수를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다음과 같은 숫자들을 나열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나머지 이 5자리의 수의 배열은 어떻게 배열이 되든지 이 전체의 숫자는 6의 배수를 만족하겠죠. 6개의 숫자 중에 2는 아까 1의 자리에 우리가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총 5가지가 남습니다. 5개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같은 것이 있는 숫자가 3이 2개, 1이 2개가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고 2팩으로 나눕니다. 그럼 총 30가지가 나온다. 2번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빨, 파, 노, 보 이 4개의 색연필이요 각각 7개씩 있다고 합니다. 이 색연필 중에 7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죠. 모두가 7개씩 있다고 하니까요. 조건을 만족하는 선택의 경우의 수 중에는 한 가지 색깔이 다 들어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요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서로 다른 4개에서요 중복을 허락하여 7개를 뽑는 중복 조합의 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H 7이 되겠죠. 이것은 10C7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10C3과 같고요. 자, 계산을 해주면 120가지가 나온다. 정답은 1번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의 전개식에서요 x세제곱의 개수가 70이라고 합니다.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7cr 곱하기 axr제곱 2의 7-r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x의 세제곱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는 자, 요거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r 대신에 3을 대입하면 됩니다. x세제곱의 항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7c3 a의 세제곱 2의 4제곱이 남습니다. 자, 이것의 결과는 560 a의 세제곱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것이 70이 되어야 되니까요. 계산을 해주면 a의 값은 a 세제곱이 8분의 1이 나와서 a가 2분의 1이 나오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문제는요. 다음의 식을 전개합니다. 그럴 때 xy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xy의 개수를 구하는데요. 이 두 번째 가로의 식을 보면 xy분의 1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1이 있고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거듭해서 곱하다 보면 xy분의 1의 n제곱꼴 이와 같은 식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것과 이 앞에 있는 항의 곱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려면요. 우린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첫 번째 가로의 식에서 x세제곱 곱하기 y세제곱의 항이 나오고요. 이 두 번째 전개식에서는 xy분의 1의 제곱 요 항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x 곱하기 y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이 첫 번째 가로에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개의 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가로에서도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가로의 식이 반드시 이렇게 x 곱하기 y분의 1의 n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하는 항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첫 번째 가로에서 필요한 항은요, 이와 같은, 그러니까 뭐 x가 n번, 뭐 가령 y가 r번 곱해줬다고 했을 때 이 n과 r 값이 같은 그러한 경우만 요 개수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 전개식에서 이와 같은 항이 나오려면 6시 3에 x를 3번, y를 3번. 자, 개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세제곱과 y세제곱은 지워보고요. 자, 이것과 이제 뒤에 전개식에서는 다음의 전개식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의 항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6시 4에 1이 4번, xy분의 1이 2번 이렇게 쓰이면 되겠네요. 역시 얘도 지워봅시다. x 곱하기 y의 개수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6시 3은 3 곱하기 2분의 6, 5, 4가 되겠죠. 다음 6시 4는 6시 2와 같습니다. 2분의 6 곱하기 5 계산을 해주면 30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요, n이 이와 같이 식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값을 갖는다고 하는데, 자, 자세히 보면 10C0, 10C1, 10C2 마치 이항 정리에서 NCR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여기 보면 10C 10으로 끝나니까요. 이와 같은 전개식이 연상이 되죠. 그리고 뒤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을 보니까 R이 1일 때 3이 1번, R이 2일 때 3이 2번, R이 10일 때 3이 10번 곱해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추론하건대 이 n이라는 값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c 0 곱하기 3의 0, 1의 10, 10c 1 곱하기 3의 1, 1의 9, 10c 2 곱하기 3의 제곱, 1의 8. 마지막 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뒤에 곱해지는 숫자를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 3 플러스 1의 10제곱을 전개한 거와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2의 20제곱이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자, 이 2의 20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해야 합니다. 그 소인수분해 된 자연수가 가령 예를 들어 2의 p제곱 3의 q제곱이다 라고 하면 양의 약수의 개수는 p 플러스 1 q 플러스 1이 되겠죠. 2의 20제곱이니까요 양의 약수의 개수는요 p 플러스 1 21가지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삼각형 내부에 7가지 영역의 색깔을 칠합니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를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고요.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편의상 이 7개의 영역의 숫자를 좀 매겨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6, 7이라고 한번 매겨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방법은 이 안에 있는 영역부터 색깔을 칠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7가지 색깔 중에 하나의 색깔을 선택해서 이 1번 영역의 색을 칠합니다. 7가지가 되겠죠? 7 곱하기. 그리고 자, 이 삼각형에서요 2번, 3번, 4번 영역의 색을 칠한다고 해볼게요. 자, 1번 영역의 색을 칠했으니까 나머지 색은 6가지가 됩니다. 6가지 중에 3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거든요.
이것도 정삼각형이고. 그럼 이것들을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즉 육시3으로 2번과 3번과 4번에 칠할 색을 정했으니까 이거를요 순서 있게 배열합니다. 3팩토리얼. 그리고 그것을 3으로 나누니까 2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리고 남은 세 가지 색깔을 5, 6, 7에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겁니다. 3팩토리얼. 6시3은 3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죠. 2팩과 3팩, 2팩은 2, 3팩은 6입니다. 자, 이것들을 계산해보면 1680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또 다르게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겉에 있는 영역부터 5, 6, 7부터 색깔을 정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7가지 색깔 중에 3가지의 색깔을 정합니다. 7C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3개의 숫자를요 일렬로 3개의 색깔을 순서 있게 나열합니다. 3팩토리얼. 그리고요 이제 이 작은 삼각형에 2번, 3번, 4번 영역 여기에 있는 색깔을 선택합니다. 나머지 색깔이 4가지가 남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선택하죠. 그리고 그거를 순서 있게 배열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색이 남게 되는데 그 한 가지 색은 1번 영역에 칠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7가지 색깔을 칠하는 방법의 수인데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를 같은 경우다 라고 했어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돌려보시면 그런 경우는 3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3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9번하고 1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의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최단 거리를 구하는 방법의 수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수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해결을 했었죠. 근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요 뚫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뚫려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는요 오른쪽으로 5번 위쪽으로 5번을 가게 됩니다. 그럼 10팩토리얼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5팩으로 나누고 5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 중에 이 빨간색 부분을 거쳐가는 부분은 빼야 됩니다. 즉 이 빨간색을 거쳐간다 라는 얘기는요 이 점과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반드시 거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요 점과 요 점을 거치는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체의 이 경우에서 2가지를 빼고요 이 지점을 반드시 거치는 경우의 수는 자,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오른쪽 2번 위쪽 2번이죠. 4팩을 2팩으로 나누고 2팩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오른쪽 3번 위쪽 3번이죠. 6팩을 3팩으로 나누고 3팩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만큼을 빼주면 되겠네요. 자, 이건 숫자 계산이니까 중간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 130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자, 집합의 문제니까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고요. A와 B의 관계가 가령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A교 B가 2, 4, 6입니다. 2, 4, 6. 자, 이렇게 될 때 두 집합 A, B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통집합의 원소인 2, 4, 6을 제외한 전체 집합에서요 2와 4와 6을 제외하게 되면 1, 3, 5, 7이라는 4개의 원소가 남게 됩니다. 1, 3, 5, 7 이렇게 4개가 남게 됩니다. 자, 집합을 집합을 정하는 경우의 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요 벤다이어그램에서요 자, 여기 영역, 이 영역 그리고 요 영역들 여기 X, Y, Z 구역이라고 해보면 결국 이 문제는 1357이라는 숫자를 이 3가지 구역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3가지죠. X, Y, Z. 3도 마찬가지 5, 7도 역시 3가지씩 존재합니다. 3의 4제곱 결과는 8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의 이 네 가지 색을 모두 이용해서요, 요 아래에 있는 8개의 칸에 색을 칠하는 방법에 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빨간색을 X, 노란색 Y, 초록색 Z, 파란색 W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문제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의 값이 8이 되는 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가지 색을 모두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X, Y, Z, W는 양의 정수가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을 이렇게 바꾸죠. 이것은 4. 자, 그리고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문자들 X-1, Y-1 이런 것들을 편의상 대문자로 표현해 보도록 하죠. X, Y, Z, W는 4. 자, 이때 이 X, Y, Z, W는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은 문제는 중복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4H4가 되겠죠. 자, 이것은 7C4와 같고요. 이것은 7C3이 되어서 결과는 3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2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대응의 함수를 말하는데요. 자, a가 1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a, b, c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a는 1을 제외한 2, 3, 4, 5를 선택할 수 있죠. 4가지. 그리고 b는 5가지, c도 5가지. 결과는 총 100가지의 함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자, 이렇게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해 중에서, 자, 조건을 보시면 x, y는 모두 짝수가 돼야 되고요, YZ는 홀수여야 합니다. 자,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요 방정식에서 X와 Y는 짝수가 돼야 된다고 하죠. 그럼 X, Y 문자 대신에 이것을 2A 그리고 2B로 바꿔봅시다. 그리고 Z와 W, ZW는 홀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것을 홀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를 2C 더하기 1, 그 다음 2D 더하기 1로 바꿔봅시다. 자, 문제에서는요, 0은 짝수로 본다고 했고요, 이 x, y, z는 기본적으로 음이 아닌 정수의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z와 w를 2c-1로 홀수를 표현할 수 있지만 2c 플러스 1로 표현을 해서, 자, 이것이 12가 되는 건데, 이때 a, b, c, d를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하면 이 원래의 문제와 같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이 방정식을 정리해 봅시다. 자, 2로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것들이 2로 묶이겠죠. 그 다음 2를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10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것이 5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중복조합으로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4H5, 이건 8C5와 같고요, 이 기사는 8C3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56이 나오는구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 4개 그리고 문자 3개 있습니다. 숫자가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숫자 혹은 그리고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되는 경우라는 거는 1, 2, 3, 4의 순서만 보면 이와 같은 순서로 배열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자릿수가 총 7개다 라고 보시면 7개의 자리를 A, B, C, D로 표현해 봅니다. 자, 이렇게 7개의 자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문제는 수용도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 2, 3, 4의 순서가 이와 같이 1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 2, 3, 그 다음 4가 맨 뒤에 와야 되죠. 그럼 이 4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4는요 A, B, C 자리에 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4 앞에는 반드시 1, 2, 3이 와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크게 4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4가 D에 있을 때, E에 있을 때, F에 있을 때, G에 있을 때 각각의 상황에 맞는 수용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 수용도를 그리면 규칙을 우리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4의 자리 3, 그리고 2의 자리 1의 자리를 배치해 본다고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 4가 이 D 자리에 온다고 하면 이 3과 2와 1은요 반드시 C, B, A의 순서로 배열이 되어야 됩니다. C, B, A. 한 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자, 만약 이 4가 이 2의 자리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요 C와 D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용도로 표현하면 C. 자, 만약에 3이 C의 자리에 온다고 하면 2와 1은 B의 자리, A의 자리에 있게 되겠죠? 앞서 4가 D의 자리에 위치했을 때 나온 경우의 수를 그대로 갖게 됩니다. 자, 만약에 3이 D의 자리에 오게 된다면 이 자리죠? 그러면 이 2가 가질 수 있는 자리는 B와 C 두 가지가 됩니다.
자, 수용도로 표현하면 B와 C에 올 수가 있죠. 자, 만약에 2가 이 B의 자리에 온다고 하면 1은 A의 자리에 올 수 있겠고요. C의 자리에 온다고 하면 1은 A 자리 혹은 B의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4가 2의 자리에 올 때 경우의 수를 구하면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온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규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 3이 이렇게 C의 자리에 온 경우에 보시면 4가 D에 있을 때의 경우의 수와 같은 경우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활용하면 우리가 이 수영도를 이용해서 규칙을 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F의 자리에 위치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마찬가지 맥락으로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C, D 이 세 가지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영도로 표현해보면 C, D, E 이런 자리를 갖게 될 수 있겠죠. 자, 3이 이렇게 CD, C 혹은 D의 자리에 있을 때요. 이렇게 일일이 수용도를 그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2의 경우에 이렇게 3이 CD 자리에 올 때 4가지 경우의 수를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4가 F 자리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CD, 3이 CD 자리에 있을 때는요. 앞선 경우 4가지 경우를 갖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2의 자리, 3이 2의 자리에 오는 경우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가 올 수 있는 거는요. B, C, D 중에 하나일 겁니다. B가 될 경우, C가 될 경우, D가 될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2가 B, C에 위치할 때는 굳이 수영도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단계에서 2가 B, C에 위치할 때 경우의 수를 이렇게 3가지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이거는 굳이 수영도를 그리지 않아도 3가지 경우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 2가 D에 위치할 때 1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총 3가지 A, B, C가 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4가 F 자리에 있을 때요 생각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이것들을 다 더한 10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4가 G의 자리에 위치할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4가 G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면요 이 3이 가질 수 있는 자리는 C, D, E, F 4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영도를 그려줍니다. C, D, E, F. 자, 전 단계를 활용해야겠죠? C, D, E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앞전 단계의 경우의 수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10가지가 됩니다. 10가지. 자, 이렇게 F가 오는 경우에는요. E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B, C, D, E 중에 하나겠죠. B, C, D, E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BCD의 경우는 따로 수영도를 그리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BCD 바로 이 경우의 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총 6가지가 나온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2라는 숫자가요 이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면 1은 A, B, C, D 그러면 2일 때는 4가지 경우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총 20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것들을 먼저는 다 더해 봐야겠죠. 그러면 총 35가지를 갖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5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 바로 조건에 부합하게 1, 2, 3, 4 이 4개의 숫자를 조건을 만족하게끔 나열한 방법의 수입니다. 그러면 1, 2, 3, 4를 나열했다면 이제 뭐가 남게 될까요? 3개의 문자 A, B, C가 남게 되겠죠. 이 3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만큼을 곱해주면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210가지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A2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A2의 값을 보면은 x제곱의 개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x제곱의 개수가 되겠네요. 이항 정리를 이용합시다. 자, 지금 문제에 주어진 이 조건에서 이 좌변의 식을 보면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가로의 식을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이 각각에 대한 x제곱의 개수들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좌변은 이와 같이 전개가 될 것 같아요. 먼저 1 더하기 x의 제곱의 경우는 2c0의 1의 0 x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1 더하기 x의 세제곱은요 3c1의 1의 1 x의 제곱, 그 다음은 4c2의 1의 제곱 x 제곱.
자, 규칙이 보이네요. 마지막은 10C 8에 1의 8 x의 제곱, 이와 같이 전개가 될 겁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요것들의 합이 A2를 의미하는 거겠죠. 따라서 A2는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2 더하기 그 다음은 아마 5C3이 될 겁니다. 쭉 해서요 10C8까지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식을 약간 좀 변형해 볼게요. 맨 첫째 항이 2C0이라고 했는데 이 값은 3C0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3C0으로 고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고치는 이유는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성질이냐? 조합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NCR은요, N-1CR과 N-1CR-1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 성질을 배웠었죠. 자, 보면은 3C0과 3C1의 합은요, 다음의 성질을 이용하면 4C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4C1, 4C2, 5C3 이와 같은 숫자들의 합을 계산하라는 거겠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 또 4C1 더하기 4C2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5C2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C2 더하기 5C3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질들을 계속 연쇄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이 많은 항들이 하나의 항으로 정리가 된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개를 더한 것은요 5C2가 나옵니다. 5C3 뒤에 걸 다 써주면 6C4 7C5 8C6 9C7 10C8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의 합을 구하면 6C3입니다. 근데 이것이 6C4와 만나서 7C4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7C5와 만나서 8C5가 됩니다. 8C5는 8C6과 만나서 9C6이 되고요. 이 9C6은 9C7과 만나서요 10C7이 됩니다. 그리고 이 10C7과 10C8이 만나서 11C의 8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11C의 8은 11C3과 같습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165가 나온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6번과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f2 곱하기 f3이 6입니다. 두 개의 곱이 6이 나오기 때문에 f2와 f3이 가질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가 1일 때 나머지 하나가 6인 경우, 둘 중에 하나가 2일 때 나머지 하나가 3인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나번 조건을 보시면 n 플러스 1에 대한 함수값이 n에 대한 함수값보다 큽니다. 그러면 가번 조건은, 자, 정리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f2의 값이 1이 된다면 f3은 6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나번 조건 때문에 f2가 6이 되고 f3이 1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f2의 값이 2가 된다면 f3의 값은 3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면 되는데, 알기 쉽게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요. 자, 만약에 이와 같이 함수 f가 이와 같은 대응을 이룬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F2는 1이어야 합니다. 2가 1 여기에 대응되는 거고, F3은 6에 대응되죠. F3은 6. 자, 이 상태에서 이 나번 조건을 이용한, 나번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으면 됩니다. n 플러스 2의 함수값이 n의 함수값보다 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2에 대한 함수값이 이 1에 대한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1이 대응될 수 있는 원소는요, 이렇게 1이 유일합니다. 나번 조건 때문에 2, 3, 4 이 값들은 1에 대응되는 함수값으로 가질 수 없다는 거. 자, 그러면 4와 5의 자리만 우리가 결정해주면 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나번 조건 때문에요, 이 4와 5는 3의 함수값인 6보다 이 작은 1, 2, 3, 4, 5의 값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7, 8, 9, 10 4개의 값 중에 하나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4와 5의 이 함수값들에 대해서도 나번 성질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 7, 8, 9, 10 이 5개의 문자를요, 이 5개의 문자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두 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중복 조합의 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 뽑힌 두 가지가 6과 8이다라고 하면 순서 있게 나열한다. 4가 6에 5가 8에 대응된다라고 중복을 허용하여 순서 있게 나열하는 중복 조합의 수로 우리는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은 6C2와 같겠고 6C2는 2팩토리얼 분의 6 곱하기 5와 같으니까 경우의 수는 총 15가지가 나온다는 거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2번의 경우,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F2가 2이고요. F3이 3인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나번 조건 때문에 이 1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1 아니면 2,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두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4, 5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들은 아까와 같은 맥락이겠죠. 3보다 큰 3부터 10까지 이 자연수 중에 두 개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아까의 이 나번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식은 이렇게 세워지죠. 서로 다른 8개의 문자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두 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러면 2 곱하기 8H2는 9C2와 같겠고요. 9C2를 계산하면 9C2 곱하기 2를 계산하면 72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함수 f의 개수는 15개에서 총 72개를 더한 87개의 함수가 있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17번 문제는요. 자,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전체 집합이 보니까 원소의 개수가 5개입니다. 그 전체 집합 안에 A와 B라는 이 집합이 있는 거고요. 이 두 집합은 공집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B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B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K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에 포함 관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A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B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A가 가질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2의 K제곱개가 되겠죠. 자,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2의 K제곱 가운데서는 공집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B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B는 U의 부분 집합이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요. 원소의 개수가 K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가 가질 수 있는 집합들의 개수는 OCK가 되겠죠. OCK.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5개의 문자에서 K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가령 그것이 이렇게 뽑혔다면 B의 집합은 2, 3이 될 테고요. 1, 2, 3이 뽑혔다면 B의 집합은 1, 2, 3이 되겠죠. 그래서 B가 가질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OCK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K가 가질 수 있는 이 K 값의 범위는 1, 2, 3, 4, 5가 되겠죠.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OCK 곱하기 2K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개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OC1, 2-1. 자, 중간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이것들을 구하면 211이 나오는구나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